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개를 받은 강명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홍은혜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하도 저를 쳐줘가지고 너무 높이 해줘가지고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좀 떨리네요. 제가 사실 어제 방송 2시간을 녹화하고 왔거든요. 2시간 동안 녹화하는데 NG를 한 번도 안 내고 녹화했습니다. 사실 아니 거의 6명이 나오거든요. 6명 탈북 북한 사람 2명 내가 데리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이화여대 박선숙 교수, 그다음에 또 대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선거 방송에서 하는 이제 통일 공감, 세대 공감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 저만 한 번도 이거 NG를 안 냈어요. 사실 제 자랑이죠, 사실. 근데 저는 방송 체질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좀 NG 내서 다시 또 하고 또 찍고 다시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NG 한 번도 안 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는 NG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내는데 오늘은 떨려서 못 하겠어요. 이거 지금. 여전히 이거 계속 떨리는데, 제가 간중만 여러분 아마 제가 안 갔던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성결교단 교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대전으로, 충주로 많이 다녔는데요. 우리 아까도 우리 총회장님 계시는 삼성교회도 제가 갔다 왔고요. 또 교단 목사 또 사모님들 그 수련회 하는데 한 300명 성결교단 목사님들만 이제 하는 거기도 섰고, 상당히 성결교단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회 할 때마다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이런 인연으로 성결교단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성결교단에서 또 협력 선교사를 파견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이런 말하면서 떨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떨려서 큰일 났어요. 이게 떨리게 되면 뭘 준비했던 게 캄캄해져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해야 되지? 자꾸 이제 혼돈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간중 절반 또 북한 실상 절반 이렇게 해서 섞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간중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또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기 때문에 제 간중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실상은 이제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봐요. 백두산 가서 손잡고 김정일하고 만세하고 손잡았으면 이미 백두산 점령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나는 어떤 분들이 저거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용당해도 백두산에 김정은인 못 오잖아요. 우리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요. 반대로 김정은인 한라산 못 옵니다. 무서워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섭지 않게 난 잡아갔으면 잡아가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백두산 갔잖아요. 그것도 그냥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라산 물 퍼 가지고 갔어. 내 보니까 한라산 물을 퍼 가지고 천지에다가 쏟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몰랐죠? 아는 분도 계시고 몰랐을 분도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천지물을 가지고 갔다는 건 통일된 겁니다. 이제 천지물을 가지고 와서 백두산에다 쏟았어. 백두산 물을 천지에다 쏟았으면 거꾸로 북한식 통일이 됐겠는데, 인위적인 흡수통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지만 묘하게도 흡수통일 해버렸어요. 내가 이거 전라도 말도 나와요. 내가 이제 해버려서 천지물 한라산 물 떠가지고 백두산에다 딱 쏟는 순간에 이미 흡수통일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손 들어온 건, 백두산에 가서 손 들어온 건 보수 쪽에서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랑스럽죠. 북한 김정은 젊은 지도자는 못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거기 벌써 몇 번 갔습니다. 3번째 가고, 백두산은 안 갔지만 이번에 가가지고 백두산까지 점령하고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용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는. 자, 북한 실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그반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저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 지금도 꿈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한국에서 이렇게 교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자체가
아직도 꿈인 줄 꿈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꿈을 꾸면 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생활하던 꿈을 너무나도 많이 꿉니다. 지금. 심지어 북한에 또 잡혀가서 지금 감옥에 있어. 내가 지금 북한에서 한국에 있다 지금 잡혀간 거야. 잡혀갔는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다시 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내가 그때 어떻게 한국 갔지? 자, 이번에 한국 가려면 중국으로 가서 압록강 넘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꿈 꾸다가 허황된 꾸다 딱 깨나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자고 있고 식은 땀이 쫙 나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어요.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무슨 죄 짓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 진 사람을 북한에서 태영호 공사도 왔지만 북한에서 죄 진 사람을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전 대표단 주석궁 무역회사 대표단 단장으로 김일성 주석이 임무를 받고 중국에 나왔다가 도망친 겁니다. 그냥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냥 왔어요. 물론 오게 된 계기는 있었지만 그 계기도 사실 다 무시해버리고 북한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뭐 물론 오는 과정에 뭐 독일로 거쳐서 한국으로 왔지만 삥 돌아서 뭐 우리 지금 탈북자 3만 명이 지금 넘는데 3만 한 2천 명 됐는데 이분들이 대다수는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왔다 중국에서 조금 생활하다가 다시 또 이제 안내자가 생기면 태국까지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가지고 18,000km입니다. 내가 그 로종을 보니까 18,000km를 돌아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와요. 거기 오다가 악어에 잡혀 죽은 사람, 악어밥이 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힘들게 와요. 한국의 그 자유를 찾아가지고 목숨을 버리고 와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와요. 나 그렇게 오라면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오지도 못하거냐. 난 걸어서 가라면 가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자동차 탔다, 기차 탔다, 또 정글 속, 그 산속 헤매고 다니고 산속에서 뱀하고도 자고 깨나니까 옆에 그냥 뱀이 그냥 수두룩 있다는 거 아니에요. 라오스 그 밀림 정글에 들어가면. 그런 거 겪으면서 온 분들이 3만 명이 남아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게 왔냐? 나는 김일성이 파견해서 왔어요, 그냥. 중국에 파견 대표단 단장으로 무역 때문에 이제 대표단 단장으로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와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할 땐 벌써 늦었죠, 여러분. 도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장신대를 다니고 이제 3년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가 와서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안가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안가에 있는 안가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데요, 여러분. 감옥은 아니지만 단독 주택에 저를 경호하는 사람 한 16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최고위층이었고, 그때 당시 김일성 가까운 친척이 왔고 총리 사위가 왔는데 당연히 지금 그 보안을 철저히 지켰죠. 저는 들어올 때 황장엽 선생님처럼 뭐 만세하고 뭐 대한민국 만세하고 안 왔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올 때 비밀리에 들어왔어요. 비밀리에. 저 들어간 거 누구도 몰랐습니다. 기자들도 모르고 뭐 다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32,000명의 지금 탈북자 중에 고위층이 당중앙인의 부부장, 김종일 옆에 있던 부부장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장, 공화국 영웅이고. 태영호가 지금 제일 높은 줄 알았죠, 여러분? 태영호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현재. 제 후배만 20명 왔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올 줄 난 깜짝 놀라요. 제가 거짓말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거짓말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방송 나가서 제가 5년을 방송했는데 제가 거짓말 해봐요. 그러면 제 완 후배들이 그 방송 다 보고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 선배는 왜 이렇게 뻥치고 다니지? 이럴 거 아니에요. 나보고 뻥쳤다는 사람 2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직위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왜? 날 너무나도 잘하니까. 심지어 한 후배는 저보다 3년 후배인데 내 꼬봉처럼 정말 따라다니고 내 가방도 지고 다니고 내 심부름도 하고 하던 그 영어과 학생인데, 외고학원, 외고대학 다 후배인데, 그 친구는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칠거리라는 곳에 가서 먹고 자고, 고기 잡으러도 가고, 뭐 연꽃 그건 못 들어가는 송지거든. 송지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 들어가서 잉어도 잡고, 군붕어도, 뭐 붕어도 잡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이제 약간 추워지면 물이 쫙 마르면 연꽃 뿌리 있잖아요. 그거 못 캡니다. 그거 한 뿌리 일단 총 쏴요. 거기 들어가면 총으로 쏴요, 그게. 근데 우린 그 송지입니다, 송지. 북한에는 송지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만경대, 한 곳은 칠걸입니다, 칠걸. 이건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끓여놨어요. 우리가 송지를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 송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맞죠,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김일성 고향하고 김일성 고향, 아버지 만경대, 김용직, 김일성 아버지가 태어난 만경대, 김일성이도 거기서 태어났죠. 그걸 송지로 만들어 놓고, 그 조선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칠골, 강반석, 자기 어머니가 태어난 것, 그 송지로 만들어 놓고 혁명사족지로 해놨습니다. 혁명사족지. 혁명사족지 안에서 고기 잡아 먹었다고, 우리 거기들아. 그 친구가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 왔단데죠. 저 온 다음에 3년 있다 따라왔어요. 3년 있다가. 제가 일로 넘어온데, 너 왜 왔냐니까, 형님 가서 왔대. 우리 집에 가서, 그런 그 송지에 가서, 우리 집이 그 송지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아까도 목사님은 강반석이 가까운 친척이고, 강반석이의 아버지가 강던욱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강양욱. 여러분, 강양욱 하면 목사님들은 다 아십니다. 목사였습니다. 목사. 해방전에 훌륭한 목사였고, 말을 정말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할아버지 닮았대. 나보고 말 잘한다. 그러니까 난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서. 근데도 너는 할아버지 닮은 데가 꼭 있다는 게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는 1세 목사님들, 이 6.25 전쟁 때 넘어오신 목사님들, 해방 후에 종교 탄압 받으니까 넘어온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큰 교회를 다 이뤘습니다. 다 큰 교회는 거반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꾸린 교회. 제가 다닌 장신대학교, 여러분 장신대학교 하면 거기는 가지 마세요. 사실 서울대에 가는 게 훨씬 나아. 서울신대. 장로신학대학교, 야, 나 저렇게 악질대학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공부하면 나 안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차라리 다른 대학에 가겠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대학이 본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모르시죠?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가 우리나라 중에서 신학대학교 중에서는 제일 들어가기 힘든 신학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이리로 간 거예요. 그만큼 평양이 그때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동방 예루살렘, 완전히 뭐 그렇게 교회가 많고 부흥됐던 게 평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땐 저는 뭐 교회 하나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했다가 목사직에서 물러나가지고 목사 못하니까 다 없어지니까 뭐 한 줄 아십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해방돼서부터 40년 해방돼서 46년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생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는 그 위에서 1년 동안 임시인민위원회 생겼다가 북조선 인민위원회 바뀌거든요. 지금 말하면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죠. 그 인민위원회 소기장을 했어요. 여러분, 소기장. 김일성보다 더 높았어요. 여러분. 소기장을 했어요. 소기장.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막 대통령의 주석. 그때는 소기장이 제일 세니까 그 소기장을 했다고요. 김일성은 뭐 했냐? 공산당 소기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위원회 소기장하고 대단히 높았죠. 목사하다가 올라간 거야. 왜? 김일성이 칠골에 와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 김일성 주석은요 소학교도 못 나왔어요. 여러분, 참 안 됐지만 무식해. 주체사상, 아이고, 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주체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소학교도 못 나오고 소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소학교 2학년. 우리 할아버지가 창덕학교 소학교 선생을 했잖아요. 담임선생. 그 강양욱 그 목사가 하기 전에 창덕학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칠골교회하고 창덕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창덕학교하고 칠골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강반석 아버지가 세웠습니다. 강던욱이. 이거 무슨 혁명 역사 공부시키는 것 같아서 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 그 집안을 알아야 북한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제 간중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서인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던욱이 누구냐? 장로입니다. 독실한 장로.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인 강선욱이,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강양욱이, 강양욱이 목사고, 강선욱이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 할아버지는요 지주였어요. 평양시에서 유명한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칠골 구지역의 땅이 다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요. 잘 사니까 저희 그 자기 동생을, 둘째 동생, 저희 할아버지가 앤 마디고, 그 다음에 둘째가 강양욱이거든. 자, 이름도 쉽게죠. 지금도 그렇게 이름 지으면 되게 쉬울 것 같아. 마디니까 강선욱이, 둘째는 뭐예요? 강양욱이, 둘째니까. 셋째는 강사묵이, 넷째는 강사욱이. 이게 사형제가 있었어요. 선욱이, 양욱이, 사묵이, 사욱이. 이름도 편하게 요즘 얼마 전 잊어도 안 먹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지주다 보니까 과수원만 1만 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강던욱이네 집도 마찬가지고 땅도 많고 강반석이도 잘 살았어요. 사실은 누가 못 살았냐? 김일성이 아버지네가 좀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산당직이었거든요. 산당직이. 자, 그건 좀 이따 말씀하고, 일단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장로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고, 그러니까 둘째 보고 가서 동경제국대학 법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법대. 여러분 동경제국대학이면 어딘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동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도쿄. 동경제국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도쿄 뭐 국립대학쯤 되겠죠. 지금 옛날엔 동경제국대학이라고 했는데 거기 아무나 못 가잖아요. 돈이 비싼데 어떻게 가? 저희 둘째 할아버지 강양욱 제 할아버지는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누가?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야, 너 둘째는 너 머리가 좋으니까 가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돈 대줘가지고 동경제국대학 와서 공부해가지고 학교 와서 설립하는데, 자기 형님들이 와서 강반석 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랑 학교 세우니까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니까, 야, 너 와서 거기서 일단 동경제국대학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했어요. 거기 와서 교사하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럴 때 김일성이 창덕학교 9살 때 창덕학교 다녔습니다. 그 소학교에. 자기 고향은 만경대인데 거기서 공부 못하고 외할아버지네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다고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14살 때 길림에 가가지고 길림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뭐 독립운동한다고 하면서 김용직, 김일성의 아버지가 독립운동한다고 하면서 만주로 가거든요. 이제 만주로 갈 때 아버지 찾아서 14살 때 만주로 가가지고 길림 육문중학교 1년 다니다 일제경찰에 체포된 게 그 다야. 그 전부야. 공부한 게 그 다야. 그러니까 머리가 무식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강양 목사하고 있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좀 도와달라. 나 나라 세워야 되는데 잠깐 도와주고 다시 목회하라고. 그 잠깐 간다는 게 46년대 임시인민위원회 소기장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주석으로 있다 죽었어요. 김일성이 주석이었고. 그게 이제 강양욱하고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원래 목사야. 훌륭한 목사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끌려간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끌려갔지만 왜 간 줄 아세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전 뭐 신앙도 뭐 없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이라는 건 전 들어가서 알았지만 장로회 신학대학에 제가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고르러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겠다고.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와요. 70에 난 분도 공부하는 분 봤어요. 제가 70에 난 분. 그분이 왜 오겠어요? 이미 목회자 할 때는 은퇴한 나이인데 왜 오겠습니까? 신학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오는 데가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인데, 신학대학원인데, 난 준비도 안 됐다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국정원에 그때는 안기부였지만 안기부 안가에 있을 때 자살하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다음에 제가 두고 온 자식들, 부모, 형제 이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잠이 안 오죠.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극복을 했겠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그냥 살짝 속아서 트레스 디아스라는, 여기 아마 거기 참여석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불꽃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젝트. 그건 뭔지 모르죠. 근데 뭐 산에 놀러 가자 그래서 거기 갔다가 트레스 디아스라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그 집회에 3일 동안 참여해보고 감동받은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집회 갔다 감동받아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뜨거운 보혈로 이룬 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좋구나,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전혀 없죠.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북한에서 신앙생활은 둘째치고 성경책 한 번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하나님은 지구상이 없다. 배울 때 이 종교란 무엇이냐 배워줍니다.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 종교란 뭐냐, 기독교란 뭐냐, 하나님이란 뭐냐. 뭐 예수님은 안 해다, 하나님은 없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라는 이 종교는 미제국주의가 만들었다 그래. 미제국주의자들이 약소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종교 선교사를 먼저 파견하는데, 이 선교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미중앙정보국, 미중앙정보국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약소국가 민족들을 다 사상을 후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쉽게
무혈 입송하려고 만든 게 하나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지 알고 있다. 북한 사람 치고 내 물어봐요. 나뿐만 아니고 북한에서는 다 그렇게 요만하실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일체 하나님은 없다고 다 없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게 무신론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무신론자는 뭐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뭐 종교를 안 믿는다 이게 아니고 아예 종교에도 부정적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꽉 뺏겨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탈북자들 사실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아프리카나 무슨 동남아시아나 쉬운 사람들 이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전도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너희한테 전달하러 왔다 이러면 고마워서 뭘 사탕을 하나 받아도 이거 주님이 주는 거다. 주님이 좋은 분이네. 북한 학생한테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탕은 이거 그래요? 속으로 놀고 있네. 놀고 자빠졌네. 그것도 놀고 있네면 또 나 자빠졌다 이래. 놀고 자빠졌네 속으로.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런다고 사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뽑아져 나가기가. 그리고 거기다 또 뭐 하나 보면 내 운명의지는 내 자신이다 그래요. 내 운명을 개척할 힘도 너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계속 교육하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여기 한국에 딱 왔을 때 이 험악한 사회, 뭐 국정원 안기부 사람들 아주 뭐 이런 사람들이 저를 경호하잖아요. 경호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 아주 뭐랄까 위압감 느낀다고 생각하고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위압감도 되죠. 경호팀이 안전과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과. 이 안전과 사람들은 뭐냐? 경호팀이에요. 경호팀. 이런 사람들은 운동만 해가지고 무식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뭐 벽돌장도 한 5개씩 뭐 내 앞에서 뭐 다 까고 뭐 그래. 자가 어쨌든. 이런다고. 이거 이 남조선 이 험악한 사회에서 나 혼자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엄청 걱정하죠. 그러면 북한에서 배운 게 딱 생각나요. 그래, 이 험악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김일성이 다른 건 다 나빠도 하나는 우리한테 정확히 교육했구나.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할 힘도 너에게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주체 사상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김일성과 이제 후에 연결시 내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지만 너 혼자서는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뭉쳐야 된다. 그럼 뭉치려면 혁명과 건설을 하려면 인민대중이 뭉쳐야 돼. 뭉치려면 너 혼자서는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뭉쳐야 되는데 거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지도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위탁하면 너는 내 운명을 다 이끌어내.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그러나 그것만 빼버리면 이미 김일성을 떠났잖아요. 저희는. 그래 안 그래요? 김일성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것만 빼버리면 김일성과 연결고리만 딱 빼버리면 뭐가 되냐?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할 힘도 너한테 있다. 그러면 내가 딱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뒷잔동도 믿지 말고 오직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게 그냥 못이 딱 박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 뭐 많은 일들이 있죠. 이제 특히 기자회견 했을 때 저는 기자회견 안 하는 조건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와서 호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한 달 동안. 저는 한 달 기약하고 왔다가 지금 24년이 돼 버렸어요. 아니 거짓말하네. 내가 거짓말하면 이건 뭐 다 방송 나가고 책에 써놨다는데 그 책에 써놨다가 95년도 6월 달에 발간하려고 했더니 그거 써놨다고 삭제당했어요. 그거 다 못 나갔어요. 5천부 초판 만들었다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거 다 폐기해버렸어요. 중앙일보에서 그 책을 발간했는데 이제 이런 말들 썼다고 못 나갔다는데 그때는 안기부 직원들 60명이 가가지고 이 책 못 나간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 출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은 우리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명도 선생한테 가서 해야지 우리 보고 못 나가게 하면 그 사람이 이걸 지우라기라 지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못 나가면 출판 못하면 말았지. 이거 못한다니까. 국정원에서 그냥 그 안기부에서 과장이 오지 국장이 오지 뭐 차장이 오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빼달라. 난 절대 죽어도 못 뺀다고 했더니 목사님한테까지 찾아왔더라. 제가 그때 김선도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강림교회 압구정 강림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설득 좀 해달라고 국민일보 사장한테까지 가가지고 설득시켜. 끝내 제가 목사님이 저보고 그거 좀 빼주는 게 어떻게?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사님 말 듣고 그거 삭제해줬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썼댔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출판한 책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정권이
약간 진보 정권을 바뀌니까 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뭐 말 안 하더라고요. 그지? 뭐 가서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별거 다 써놨는데 뭐 나보고 왜 이거 써놨는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국정원에서 뭐 물어도 안 하고, 그전에는 요거 조금 고쳐주면 더 이런 방구도 없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 또 관심을 안 돌리니까 또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그 제가 작년도에 출판했어요. 작년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본 남과 북이라고 해가 이거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까지 다 써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호텔에서 한 달 동안 국정원 안기부 사람들이 나를 거기 와서 데리러 왔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강 선생 가자.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아니다. 그렇게 쏘고 빠진 한국은 아니다. 이제는 쏘고 빠진 한국은 다 되졌고, 김용삼이 그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에 끌려다니던 김용삼 대통령 잘 알지 않냐? 북한 사람 치고 우리 나이 치고요. 김용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모르면 오히려 간첩입니다. 북한에서 왔을 때 너 김대중 김용삼 알아? 하면 모르는데 그건 간첩이야. 그건 북한 사람 아니야. 그건 다 알아요. 왜? 노동신문에 매일 나왔으니까. 그 두 사람은 영웅이었죠. 북한에서는. 왜? 박정희 독재를 반대해서 싸우다 감옥에 가고 또 나왔다 또 감옥에 가고 사형원도 받고 뭐 계속 이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아주 계속 띄워줬죠. 그러니까 김용삼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통일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우리 편인 줄. 간단히 말하면 북한 편인 줄 알았어요. 왜? 북한에서 맨날 용시하니까. 근데 김용삼이 돼도 뭐 통일 안 되더라고. 오히려 또 남북관계 또 나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띄워줬다고. 왜? 중앙정부에 끌려다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띄워줬거든. 민주화운동 투쟁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희한하게도 안기부 장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북한에서도. 여러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94년도 이제 고반 2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도 가물가물하겠는데 저는 엊그제 같아요. 그때 94년도 제가 올 때 당시 상황이 이건 죽을 때까지도 제가 태어나거나 북한에서 살은 것보다 그 1, 2년에 있었던 일은 죽어도 잊어먹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김독 안기부장의 김독이라는 분이었어요. 김독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목사님은 아실까? 김독이라고 외고대학 교수하던 분이에요. 김용삼 대통령 따라다니면 민주화운동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보부에 밥 먹듯 들어가. 김용삼 끌려면 같이 끌려다니던 사람이에요. 김대약 보니까. 그 사람이 뭐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초대 안기부장이었어요. 날 데리러 온 사람이야. 나를 데리러 오라고 그 김덕 안기부장이 거기 지시를 내려가지고 날 보냈다고. 그러면서 당신 데리러 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 봐라. 이분이 지금 중앙정부에 끌려다니고 사형원도까지 무기징역 받았던 분이다. 이분이 안기부장 됐다 그래가지고 다 바뀐 줄 알았지. 바뀌긴 뭘 바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왔죠. 이게 뭐라? 마지막 조건으로. 그럼 정 안 가면 우리가 조건 하나 되겠다. 뭐냐? 한국에 한 달만 가보고 내가 본 한국, 내가 생각하는 한국이 아니면 언제든지 떠나. 너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그때는 내가 보내달라는 가고 싶어하는 미국도 우리가 바로 보내주고, 독일 가게 되면 독일 다시 오게 해주고, 내가 안전하게 올 수 있게끔 요건이고 뭐고 다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너는 지금 요건도 없지, 지금 다 만료됐지, 북한 거 가지고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한국에 가서 보고 내가 결심하라. 요게 홀딱 넘어가지고 왔죠. 와서 제가 캐피탈 그 엠버서드 호텔이라고 동국대학교 옆에 아직도 있어요. 그 호텔. 그 7층에 들었습니다. VIP 룸에, 스위트룸에 들었는데 꼭 한 달 있었어요. 약속은 그거 딱 하나 지켜졌어요. 한 달 딱 되니까 이제 옮기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나 데려오고 나하고 약속했던 사람은 코빼기도 안 배워 없어. 다 딴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 좀 만나자면 없대. 그 사람들은 다 독일로 가고 딴 데 나가고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약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네 모른대. 그런 약속 모른다는 거야. 아니 내가 한 달 와 있기로 했는데 난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다. 그 사람 좀 데려다라. 그 사람 지금 없는데 어디다 데려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하겠어 안 속상했어요. 대신 기자회견은 안 했어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2달 지난데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 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제 오늘 이 간증 듣고 강명도 기자회견하고 딱 지금도 인터넷 그 핸드폰에 네이버든 검색하면 나옵니다. 다음이든 검색창에다가 강명도 기자회견 뜨면 얼마나 유명했는지 24년 전에 거 아직도 나와요. 핵폭탄 5개 있다. 이거 말한 거거든요. 제가. 북한에 핵폭탄 5개 있다. 당신들은 속고 있다.
난리 났죠 그때. 그때 여러분 94년도가 1차 핵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근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클린턴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도 클린턴 대통령이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때리려고 스텔스 전투기로 다 가서 보고 때리려고 해서 우리한테 통지해 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거든요. 그때 절대 못 때려. 때리면 전쟁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하냐. 못 때린다. 이랬거든. 사실 그때 때렸으면 전쟁 안